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연금저축에서 이제 절세하는 거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 투자자 중에 이제 돈이 쌓이면 배우자에게 6억을 비과세 정의를 해가지고 절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 한도까지 비과세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 비과세 정여 6억을 이용하는 경우 둘 중에 어느 게 절세 효과가 큰가? 그리고 그것보다는 사실 최종 자산의 크기가 어느 쪽이 큰가?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이쪽 계좌에서 투자를 할 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일단 일시 전액 매도 시에는 세금 면에서는 배우자 정여가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종합과세를 적용받더라도 연금으로만 받아라. 제도의 취지가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연금으로 받을 때 이익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연금 외 인출을 전액 일시 연금의 인출을 하지 마라. 그러면 세금 면에서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세금, 건보료 다 내고도 최종 자산은 연금저축이 더 커요. 그래서 연금계좌는 목돈 필요하면 그냥 비과세 초과납입금 빼서 사용하고 연금 담보대출 받아라. 자, 연금을 담보해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세금 아끼려고 투자하는 것보다 어느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최종 자산이 더 클까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세금 100만 원에 연봉 5천만 원 직장이 있고 세금 200만 원에 연봉 1억 주는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죠? 나는 세금 많이 내기 싫다고 이런 직장 선택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각오하고도 이쪽이 최종 자산이 훨씬 크더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공제 후 최종 자산의 크기를 보면 연금저축이 일단 5천만 원 더 법니다. 그래서 일시 매도할 때 세금의 불리함을 감안하고도 연금저축이 이깁니다. 최종 자산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 연금계좌에서 이렇게 일시 매도하면 기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타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보수 외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추가 부과되거든요. 그래도 1년 당해 건보료 추가 부담은 월 320만원, 연 3,900만원을 공제하고도 연금계좌에서 1,062만원을 더 법니다. 자, 건보료 산정의 월 보수액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10년, 15년 뒤에 연봉이 1억 됐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직장건보료, 지역건보료 모두 금액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역건보료는 예전에 했듯이 주택 3억, 자동차 3천만원 요건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직장인 건보료 적용할 때 보수 외 소득에서 현재는 소득공제가 3,4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초과되는 금액에서만 건보료가 추가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2022년 7월부터는 이제 요 한도도 낮아져가지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건보료 부담은 2020년부터는 2022년 7월부터는 약간 더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뭐 차이는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 6억을 정여하기 위해서 정여 금액 6억에 도달하는 기간은 15년입니다. 자,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연금계좌에 넣고 혹은 미국 계좌에 넣었을 때 CAGR 10%로 운용 시 15년 걸립니다. 15년 걸려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 정여 후에 1년 이내에 바로 매도하면 정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1년 후에 매도하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아래 도표를 해석해보면 월 150만원 15년 운용합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세공제 재투자 과세이연 효과가 플러스 1.7%의 수익률 정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미국 주식에서는 그냥 10%. 그래서 연금계좌에서는 CAGR 11.7%, 미국 계좌는 10%. 그러면 원금은 2억 7천만원, 수익금은 요렇게 해서 일단 최종 자산의 차액은 연금저축이 1억 800만원 더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다시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1년을 더 운용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 정해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에서 요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1년 후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 1년 동안 더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연금저축의 최종 자산은 8억 2천만 원, 미국 주식은 6억 8천9백만 원, 차액은 1억 3천만 원 차이 납니다. 이제 한꺼번에 매도를 해볼까요? 그러면 연금저축의 세금은 1억이에요. 미국 주식의 세금은 이제 요 금액에서 6억을 빼고, 그죠? 6억을 빼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이제 250만 원 공제하고 22% 양도소득세율 곱해야 되겠죠? 그럼 1,9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 자, 세금은 미국 주식이 훨씬 적습니다. 그죠? 하지만 세금 공제 후에 최종 자산은 연금저축이 여전히 커요. 그죠? 5천만 원 더 벌었습니다. 그러면 건보료가 이제 기타 소득세 한꺼번에 매도했으니까 건보료가 1년에 3,900만 원 추가 부담되거든요. 추가 부담. 그러면 요 3,900만 원 건보료를 빼더라도 최종 자산은 연금저축이 1,000만 원 더 벌었네요.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에서 이렇게 뭐 일시 인출을 하는 이런 경우는 뭐 강남 아파트를 산다든가 그런 경우밖에 없겠죠. 그죠? 뭐 한꺼번에 이렇게 8억, 뭐 6억 8천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를 할 이런 목돈이 필요할 일은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냥 연금 저축은 연금의 목적대로 그냥 연금으로 종합소득세 맞더라도 연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앞전 동영상에서 봤듯이 정여 후에 이제 정여 1년 후에 매년 생활비로 1억을 인출할 때 연금저축에서는 이제 연금 소득 공제받고 세율 34%를 맞더라도 세금 부담이 1,800만 원, 미국 주식은 2,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익이 극대화 된다. 하지만 기타 소득세 건보료 부담을 하더라도 최종 자산 크기는 연금저축이 더 크다. 그래서 저 도표를 해석한 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냥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연금저축에서 정말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뭐 한 2억, 3억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자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전체 자산의 50% 이내에서 이율 3%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미래에셋 기준입니다. 그런데 ETF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는 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펀드로 바꾸거나 혹은 현금으로 보유해야 돼요. 그러면 3억 6,700만 원 대출 가능하고 1년 이자 비용은 1,100만 원입니다. 그래 정말 이렇게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 담보대출 이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봤던 내용입니다. 도표에서. 그런데 이제 향후 이렇게 제도가 변경될 경우가 있겠죠. 뭐 유리하게 변경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 장단점을 한번 고려해 보면 자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개인연금 계좌는 이제 국민연금 고가를 고려하여 개인연금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액수도 늘려주고 연금 수령 한도도 늘려줬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뭐 미국의 401k가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이 고갈돼 가지고 만든 제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 국민연금 고갈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올해만 해도 50세 이상 성인에게는 이제 세액공제 한도도 900만 원까지 늘려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도 원래 600만 원이었다가 1200만 원으로 늘렸고 이것도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봤을 때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또 더 늘려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일반 정권 계좌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체적으로 불리하게 계약되어 왔거든요. 당장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도입하면서 정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전히 정권거래세도 있습니다. 그죠? 양도소득세도 내고 정권거래세도 내야 돼요. 정권거래세가 0.3% 할 때 우리나라의 정권거래세가 약 7.5조 정도 거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조 이상을 개인들이 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매매를 자주 한다 이거죠. 그죠? 기관들 한 번 할 때 개인들은 6회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2023년에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이 고려되던 막 작년부터 공청회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주식 투자자들이 배우자 비과세 정여를 통한 절세, 전략 이런 걸 공유하고 다니니 당장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 냄새를 맡고 제도를 변경했거든요. 그 변경한 제도가 지금 이 제도예요. 정해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정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하겠다.
양도소득세 폭탄 때리겠다. 매도하더라도 1년 뒤에 매도해라. 라고 제도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추후 제도의 변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절세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의 시뮬레이션은 미국 주식 일반 계좌에서도 인덱스만 꾸준히 투자하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자, 과연 일반 계좌에서 운영이 자유로운 일반 계좌에서 S&P 500만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절대 없다 그랬죠, 그죠?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연금저축과 미국 주식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상한 정치인 테마주 그런 거 가지 말고 미국 주식이나 연금저축으로 넘어와가지고 인덱스에 꾸준히 투자해라 라고 했지만 제가 인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 운용이 자유로운 일반 계좌에서 인덱스만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친구들 아무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에서도 국내 주식하던 습성 그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레버리지, 급등주, 밈 주식 이런 거 하다가 인덱스만도 못한 수익률을 거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수익을 거두면 다행이죠. 자, 제 친구 중에 양도소득세 올해 1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만원이라도 납부하면 다행이죠. 작년 같은 호황장에서도 손실 거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액티브하게 운영했다가는 자, 이런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액티브하게 운영했다가는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대로입니다. 그죠? 자, 요 도표 그대로입니다. 그죠? 1년 액티블리하게 운영했을 때 인덱스 이길 확률 29%, 10년 9%, 50년 2%. 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뛰어난 투자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연평균 수익률 요렇다 그랬죠. 그죠? 예금 이자만도 못하는 수익률을 거두었다. 자, 그래서 어떤 계좌에서 투자할 것이냐 그거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15년 뒤에 후회할 것인가 자기의 어떤 투자 실력에 뿌듯해 할 것인가 역시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이상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